자, 우리 오늘 시간의 주제가 전기 저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줄여서 저항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할 거야. 자, 그런데 저항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뭔가 부정적이고 방해하는 느낌 드시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깡패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전기 저항 역시도 기호가 있겠지. 자, 우리가 전류의 세기를 I라고 나타낸 것처럼 전압의 크기를 V라고 나타낸 것처럼 전기 저항의 경우는 대문자 R로 나타낼 거고요. 딱 봐도 머리 큰 애가 발차기 하는 것 같지 않아? 깡패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전기 저항을 깡패, R로 표현을 하는 것일까? 자, 실제로 이 전기 저항이라는 것은요, 전류가 흐를 때 방해를 받게 돼요. 자, 이렇게 방해를 받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불러줄 거거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전류는요, 잘 흐르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전류가 흐르는 것을 자꾸만 방해를 하네. 자, 이렇게 방해하는 정도를 우리는 전기 저항입니다. 줄여서 저항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런데 저항을요, 왜 나타나게 되는 걸까? 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자꾸만 방해하게 되는 걸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요, 도선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 자, 실제로 도선 내부에는요, 원자들이 있어요. 이 원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고, 또 한 가지 이러한 원자에서 탈출한 자유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지. 자, 그런데 전자들이 이동하면서요, 자꾸만 걸그치는 거야. 누가? 원자랑 충돌을 하게 되지. 자, 그래서 방해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항상 이동하는 건 전자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가 이동하면서 가만히 있는 원자와 충돌을 하기 때문에 저항이 나타나는 거고, 원자랑 충돌을 많이 해. 저항이 크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원자랑요, 충돌을 별로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 이럴 때는 저항이 작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요, 저항이 크고 작은 거를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하고 계세요. 너네 선풍기도 그렇고 헤어 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1단, 2단, 3단이 있지. 예를 들어서 1단 같은 경우는 바람이 윙 나와. 근데 3단 같은 경우는 바람이 윙 하면서 완전 센 바람 나오잖아. 자, 이게 바로요, 저항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만약에 헤어 드라이기를 콘센트에다가 꽂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20V잖아. 그럼 1단을 쓰건 3단을 쓰건 간에 무조건 220V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은 똑같은데 왜 1단일 때는 바람이 약한 걸까? 전류가 약하게 흘러서 그래. 전류가 약하게 흘렀다고 잘 못 흘렀다고 깡패가 많다는 거지. 저항이 크다는 거야. 그런데 3단 같은 경우는요, 바람이 완전 세게 나오잖아. 요거는 전류가 세게 흐른다는 거거든. 세게 흐를 수 있었던 거는 깡패가 적어서 방해가 적었구나, 저항이 작구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요, 전압이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항은 깡패라고 했어. 깡패가 적으면 적을수록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이동할 수 있어요. 저항이 작으면 방해를 덜 받아서 잘 이동하는 거고, 만약에 저항이 커집니다. 그럼 전류 세기가 약해집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깡패와 선량한 시민과의 관계, 요것만 이해하시면 전기 저항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자, 그런데 요 저항도요, 방해를 많이 받아서 저항이 큰 경우도 있고 저항이 작은 경우도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자, 우리가 저항 역시도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단위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될 거고, 읽을 때는 과학자 옴의 이름을 따서 옴이라고 읽어줄 거야. 뭔가 명품 로고 같지 않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옴이고요. 여러분들이 몇 번씩 그려보셔야 되는 거야. 보통 1옴입니다. 2옴입니다. 저항이 커요. 100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방금 언급한 것처럼 기준이 되는 1옴이라는 것을 얼마만큼의 저항을 얘기하는 걸까? 예를 들어서요, 1V의 전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을 통과하고 났더니 전류가 1A가 흐르게 된 거야. 이랬을 때 우리는 1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있잖아, 똑같이 1V를 걸어줬다? 그런데 전류의 세기가 10분의 1밖에 안 된 거야. 방해를 많이 받았다는 거지. 아, 저항이 10배로 컸나 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1옴이라는 건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1A의 전류가 흘렀을 때의 저항이 1옴이구나. 만약에 있잖아, 얘들아, 1V를 설명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옴의 저항에
1A의 전류가 흘렀을 때 걸리는 전압이 1V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지. 만약에 1A를 물어봤어. 그럼 1옴의 저항에 1V의 전압이 걸렸을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1A입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기 저항은 옴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저항이 크다라는 것은 전류가 잘 못 흐르는 것이고요. 저항이 작다라는 것이 전류가 세게 흐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도대체 이러한 전기 저항은 언제 커지게 되고 언제 작아지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전기 저항에 영향 주는 요인들을 만나보도록 할 거야. 자, 첫 번째는요, 물질에 따라서도 전기 저항이 다 차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저항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이라고 한다면 구리라는 물질도 있고요. 니켈과 크롬을 섞은 니크롬이라는 물질도 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종류가 다르니까 당연히 저항이 다르게 될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같은 물질이어도 이 물질의 길이가 얼마냐, 아니면 이 물질의 굵기를 단면적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단면적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저항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개씩 만나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이 물질의 종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두 도선이 나타나 있어요. 다른 종류의 물질이야. 그런데 내부의 원자들을 봤더니 어때? 다르죠? 요쪽은 조금 깝깝합니다. 전자들이 통과를 할 때 많이 충돌하고 많이 방해받을 것 같잖아. 우리가 이런 경우를 저항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물질의 종류들마다 지금 봤더니 원자들의 배치가 다 다르잖아. 원자의 배열 상태가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전자가 이동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떨 때는 방해를 많이 받고 어떨 때는 방해를 덜 받게 되는구나 라는 거야. 선생님이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통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도체라고 얘기를 하지. 금속들. 그리고 뭐 유리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고무라든가 이런 애들 전류 잘 못 흐르지. 저항이 와방 커서 그래.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는 저항이 좀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부도체, 절연체라고 말하는 물질들 같은 경우는 원자 배열이 그냥 빽빽한 거지. 전자들이 거의 못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고요. 사실 물질의 종류에 관한 거는 그냥 이해만 해두시면 되고, 그나마 조금 중요한 것이 길이와 단면적이에요. 자, 지금 선생님이 준비한 것은 다 똑같은 종류의 물질이야.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은 거 보이지? 자,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어.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 자, 여기 지금 내부에는요,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원자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전자들이 통과를 할 겁니다. 자, 통과를 얘는 벌써 했는데 얘는 이제야 나왔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 위쪽 같은 경우는요, 방해를 많이 받았어요. 저항이 커요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것만 보더라도 길이가 길면 길수록요, 그만큼 방해를 많이 받아서 전기 저항이 커집니다라는 거야.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짧은 거 통과하는 거랑 긴 거 통과할 때 긴 거 통과하는 게 훨씬 힘들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요,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 우리 전류의 세기라는 거는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라고 했지. 한마디로 1초 동안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전류의 세기가 셉니다. 방해를 덜 받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지. 같은 1초 동안 도선에 우리 요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거야. 자, 얘 같은 경우는요, 분명히 같은 단면이다, 같은 면적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얘는 전자가 통과할 때 앞에도 전자들이 있겠지. 얘네들도 야, 우리 언제 끝나 이 터널은 이러면서 가고 있다 보니까 앞에 애들이 잘 못 빠져서 천천히 이동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길이가 짧다 보니까 앞에 가는 전자들은 이미 다 통과를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같은 단면, 같은 시간 동안요, 훨씬 더 이 아래쪽에서 전자들이 많이 이동을 해요. 방해를 덜 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해를 굳이 구체적으로 안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아, 길이가 길면 힘들어, 방해를 많이 받아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번에는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 얘네 둘의 차이점 같은 경우는요, 길이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굵기가 다르지. 얘는 굵기가 좁아. 얘는 굵기가 넓어. 한마디로 우리는 단면적이 넓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자, 지금부터 전자가 통과할 겁니다. 뭐니 벌써 나왔어. 그치? 자, 얘 같은 경우는 정말 방해를 안 받게 되겠지. 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들의 개수를 봐도 얘는 넓으니까 한 번에 많은 애들이 통과할 거 아니야? 전류가 세요. 저항이 작아요. 방해 덜 받아요. 라는 거야. 자, 우리는 있잖아. 통과하기 힘들면 힘들수록 그만큼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단면적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단면적이요. 좁으면 좁을수록 넓을수록 방해를 덜 받고 좁을수록 방해를 많이 받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 선생님이 지금 저항을 표현해 드린 거야. 이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우리 다음 시간에 그래프를 하나 배울 거야. 요거랑 같이 응용해서 은근히 잘 나와요. 자, 전기 저항 같은 경우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같은 물질이다라고 하더라도 길이와 단면적의 영향을 받게 돼. 길이가 길수록 단면적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만큼 방해를 많이 받는다. 전기 저항이 크다라는 거 기억되시겠죠?